최저임금이 3.7% 올랐다고 하죠. 그런데 사장님 통장에서 나가는 돈은 3.7%가 아닙니다. 내년 1월 1일부터 최저시급은 1,700원인데요. 근데 알바 한 명을 실제로 쓰는 시급은 15,000원까지 갑니다. 시급표에 없는 4,000원 가까운 돈이 어디서 붙는지 오늘 같이 계산해 볼게요. 요즘 온라인에 이런 말들이 돌아요. 사장은 풀타임 쓰기가 부담스럽고 알바는 2-3시간 일할 바엔 안 하고 서로 짜증만 난다고요. 지금 구조는 양쪽이 다 힘들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한탄 말고 계산을 하겠습니다. 딱 3가지 답을 드릴 건데요. 첫 번째, 우리 가게 총 인건비가 얼마인지. 둘째, 사장님들께서 이미 쓰고 계시는 시간 쪼개기 어디까지가 합법인지. 셋째, 넉넉히 준다고 생각했는데 체불되는 경우가 대체 뭔지. 특히 세 번째는 끝까지 보세요. 사장님들이 돈을 더 주고도 신고당하는 경우입니다. 첫 번째 계산부터 해볼게요. 기본 시급이 1,700원입니다.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.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이 붙죠. 일주일을 개근하면 하루치를 유급으로 더 쳐주는 제도입니다. 주 40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실질 시급이 12,840원이 됩니다. 여기서 벌써 20%가 붙었습니다. 여기서 끝이 아니죠. 4대 보험으로 치면 사업주 부담 부분이 대략 10% 안팎으로 얹힙니다. 여기까지만 해도 시급이 14,000원대가 되는데요. 여기서 하나가 더 붙죠. 그 알바생이 1년을 넘기면 퇴직금이 8% 정도 쌓이는데요. 그러면 15,000원을 넘어갑니다. 같은 알바생인데 1년을 기점으로 사장님이 부담하는 시급이 당연히 더 뛰는 거죠. 정리하면 이렇습니다. 1년 미만이면 14,000원대, 1년을 넘기면 15,000원대, 시급은 1만원대 초반인데 실제로 나가는 게 그 이상이란 말이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.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, 월 209시간 기준 월 223만 6,300원이 최저 기준선입니다. 그래서 간단히 3.7% 올랐다라는 뉴스만 보고 끝낼 게 아니에요. 우리가 봐야 할 건 시급표가 아니라 총액이니까요. 두 번째 꼭지, 시간 쪼개기 어디까지 합법일까요? 그럼 사장님들께서 제일 많이 쓰시는 방법인 시간 쪼개기 얘기를 해보죠. 온라인에는 15시간 안 넘기려고 14시간 55분까지 재봤다는 얘기가 돕니다. 어디까지가 되고 어디까지가 안 되는 걸까요? 지금부터 상황별로 말씀해 드릴게요. 주 15시간 미만으로 계약하고 실제로도 그렇게 운영한다. 됩니다.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겠죠. 다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근로계약서 쓰는 거랑 최저임금 지키는 건 15시간 미만이라도 그대로 적용됩니다. 주휴수당 하나만 빠지는 거고요. 계약서에는 14시간인데 실제로는 16시간 일한다. 이 안 됩니다. 주휴수당은 계약서가 아니라 실제 일한 시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. 안 주면 그대로 체불이고요. 그러면 한 사람이 사업장을 2개로 나눠서 각각 14시간씩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? 위험합니다. 서류만 둘이고 실질이 한 사업장이면 합산되실 수 있습니다. 그럼 바쁠 때만 2-3시간씩 부른다는 어떻게 될까요? 그 자체는 됩니다. 다만 주휴는 주 단위로 따지거든요. 어떤 주에 15시간을 넘겼다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그럼 이거 되게 많이 쓰는 방법인데 4대 보험 아끼려고 프리랜서로 3.3%로 신고한다. 어떨까요? B. 고위험입니다. 실질이 근로자면 위장이기 때문에 나중에 보험료가 한꺼번에 청구될 수 있습니다. 쪼개기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. 불법이 되는 건 서류와 실제가 다를 때입니다. 오늘 영상에서 이 문장 하나만 가져가셔도 될 것 같아요. 세 번째, 돈을 더 줬다고 생각했는데 체불이 되는 경우는 대체 뭐죠? 나는 최저임금보다 더 넉넉히 줬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? 시급 11,000원, 12,000원, 주휴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이라고 계약서에 적었습니다. 그 사장님은 주휴수당이 포함돼서 11,000원 넉넉히 주고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. 1,700원보다 높으니까요. 하지만 앞에 계산했던 것처럼 차액은 전부 체불입니다. 사장님은 더 주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죠. 왜 이렇게 될까요?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시키는 순간 기준선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. 내년 기준으로 주 40시간 이상이면 12,840원 이상이어야 최저 기준을 맞추는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. 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썼는데요. 소용없습니다. 법 기준에 못 미치는 계약은 그 부분만 효력이 없어지고 법대로 다시 계산해야 돼요. 계약서가 법 위에 설 수는 없는 거거든요. 이런 경우에는 계산 방식을 몰라서 체불을 하게 된 거라고 말해야 되겠죠. 임금체불이 되면 노동청 진정이 들어오고 시정 지시를 받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형사 절차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. 최저임금은 막연히 지키는 게 아니라 계산하는 거예요. 체불의 대부분은 나쁜 사장이 아니라 계산을 안 해본 사장한테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. 이제 우리 가게의 총 인건비가 얼마인지, 쪼개기가 어디까지 되는지, 그리고 계약서에서 뭘 정확히 확인해야 하는지 아셨을 겁니다. 그런데 계산해보니 도저히 인건비가 감당이 안 된다. 사람을 줄여야겠다. 그때 잘못 내보내면 이번엔 부당해고가 됩니다. 다음번에는 영상에서 그 순서를 한번 다뤄볼게요. 사장님께서 몰라서 당하는 일 저희가 미리 막아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